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1000%를 향한 그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미증시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고용 쇼크를 찍어 누르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6% 이상 급등한 아마존. 이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이번에 호실적을 이끌어줬고요. 엔비디아에게 정말 안타깝게도 다우지수 자리를 내준 인텔. 비록 3분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기대를 모으면서 7.8% 급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결정이 됐죠. 이 유예가 아니라 폐지입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1시간 만에 코스피에서는 200개 이상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을 켠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이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소식에 여행, 항공, 화장품, 엔터주와 같은 이런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 기업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관광 그리고 가스관 테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 단 하루를 남겨두고 다시 한번 해리스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ESS, 마리화나 등 관련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이 강하게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3% 이상의 이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어느덧 750선을 가볍게 돌파한 모습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로 전환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 금투세 폐지 소식에 일제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께서도 이 포트폴리오에 가득 이 한박 웃음을 지어봐야겠죠. 여러분의 이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긴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텐베거 메이커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바로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제 표정이 역대급으로 좀 굉장히 밝지 않나요? 네, 드디어 금투세가 유예가 아닌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 폐지는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주말 집회 이후에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폐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시장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의 조금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했는데요. 분봉으로 보자면 시장에서 이게 돌자마자 바로 이렇게 약간 좀 밀렸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올려칩니다. 3분봉입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3% 이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상황은 외인이 보시면 1,900억대, 기관도 1,100억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직은 아쉽지만은 코스피 쪽으로도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급이 좀 잡히고 있고요. 1,700억대입니다. 외인도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후장 들어서면 외인들도 매수로 전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전체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흘러갑니다. 예측했었던 딱 그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었던 건 내용은 뭐였습니까? 미 대선 이전에 금투세 폐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집회 이후에 딱 이슈를 보아하니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대선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시 또 주말 사이에 해리스 후보가 또 승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비롯해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관련해서의 우크라 재건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던 이 금투세 부분과 미 대선, 그렇죠? 미 대선 이슈 중에서 금투세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야,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미국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금투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야,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 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혼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였는데 다시 해리스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은 항상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미국 대선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불안한 게 있어요.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렁임 이후에 반등 포인트는 큰데 우리나라 증시는 무엇이 문제였죠? 금투세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냥 시장이 쭉쭉 올라갈 거고요. 자, 이 코스피 차트 보시면 우선은 고민되는 자리가 얼마였냐면 바로 전에 고점 자리가 2,600, 2,700 갈랑말랑했던 자리였어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는 2,700포인트인데요. 그냥 별 문제 없이 2,700포인트까지의 상승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 자리들입니다. 올라올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까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몇 포인트가 될까요? 코스닥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자, 떨어지기 직전의 추이 그리고 대형 추세에서의 코스닥의 이 하단 자리들, 여기 자리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수 똑같습니다. 여기 하단 자리에 추이에 보자면 여기 포인트 걸립니다. 여기가 떨어지기 직전 자리에 여기 몇이에요? 여기가 800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뭐 길게는 3에서 4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지수는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써지냐?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 좀 더 간다 치면은 800에서 830포인트까지도 시장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치유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미국 대선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나라는 무시하고 갑니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그거.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바쁩니다. 외인 기간 바쁩니다. 기간이 특히나 바쁩니다. 매수가 빠르게 들어올 겁니다. 쭉쭉쭉 올라갈 거니까 종목들 흔들리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야, 기회다. 드디어 내 현금을 쓸 때가 왔다.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장 좋습니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 시장 속에서도 특히나 주목해봐야 할 테마 놓치지 말아야겠죠.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크게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해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태양광과 해리스 참 되게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 선거 직전까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정말 직전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이 해리스에게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각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55% 그리고 해리스가 45%까지 지지율을 높였고요. 안전한 이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오와주에서도 해리스 우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여행주에 관련해서도 이 볼 부분들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이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이 중국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 흐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점은요. 이번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대상에 저번에 포함이 됐었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포함이 된 건데요. 이 부분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우선은 이게 이제 그 폴리마켓 사이트, 도박 사이트지만 굉장히 좀 요거 정확합니다.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리스 후보 지지율 자체가 여기 퍼센테이지가 35%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며칠 사이에 45%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앞선 모습이 있긴 하지만 뭐 나와봐야 알죠, 결과를. 근데 결과는 며칠 더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끝자락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해리스 관련주들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일 건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죠.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 6%까지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 장중에 5%대. 그리고 SDN 같은 경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15%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뭐 풍력 관련주도 있을 겁니다. 신재생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좀 약진의 흐름 조금 더 좀 높을까요? 하여튼 약간 좀 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한 점은 트럼프 쪽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끌고 올라갈 건데 몇몇 종목의 테마주들은 약간의 엇갈림은 있을 거예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IT주들은 흔들리지 않고 갈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보면은 마리아나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낙태 이슈가 또 한 번 이제 화제가 되면서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대, 그다음에 화일약품도 오늘 장중 9%대, 10%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는 아직 100% 이 종목이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앞선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결정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오늘 보면은 뭐 가상화폐주들이나 우크라 재건주들이 조금은 힘든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SOS 스틸텍 같은 경우나 그렇죠?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틀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다시 한번 승기가 잡히는 모습들이거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반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은 뭐 예측 사이트를 믿고 본다면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해리스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이쪽 관련주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선은 팁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적은 비중으로 한번 재미를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발 비자 소식 15일 동안 면제라고 합니다. 자, 여행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나투어가 장중에 19%대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모두투어가 27%까지 올랐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상한가 상황이고요.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14%대. 뭐 다른 점도 많은데 우선 이렇게만 제가 좀 봐드립니다. 자, 중국 쪽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풀어줬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발 이슈, 뭐 광군제 이슈도 11월 11일 날 있습니다. 광군제요.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조금 그 게임에서의 판호도 그렇고, 천천히 엔터 쪽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한한령 자체에 대한 해제 포지션 자체를 좀 그려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 쪽과의 너무 등을 치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국내 쪽 풀어주면서 조금 뭔가 우호적인 그림을 그리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모두 투어 여행주들 다 완전 바닥을 헤매다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는데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이래요. 급등 나왔다 좀 빠지거든요.
원체 윗자리에 헤맸던 그런 구간대가 많기 때문에 모두토도 그러하고 하나토도 그러하지만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뭐 물론 뭐 다른 종목 중에 뭐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구조는 이게 첫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한번 위로 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장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게 많아졌습니다. 일전에 크게 리스크가 4개였지만서도 이제 금투세마저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미 대선 리스크도 국내 증시에서는 금투세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면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금투세가 미 대선 리스크를 씹어 먹을 겁니다. 그냥 갑니다. 다만 종목 테마별로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하지 않게 이쪽 트럼프나 해리스 관련주들을 걷어내고 본다면 이쪽 IT, AI 이쪽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액침냉각, 유리기판, HBM, CXL 등등 이쪽 관련 업종들은 테마주들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2차 전지주들도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IRA 법안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대체로 좋다. 뭐 큰 걱정할 거 없고 말씀드린 대로 해서 금투세만 해결되면은 정말 시장 크게 오를 겁니다.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투세라는 위기를 넘고 계속해서 순항 이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만 가지 않는 건지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명쾌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선착순이니까요. 바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볼게요.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자면요. KB금융을 제외한 전 종목이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56%, 또 LG엔솔은 3.03%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이 시각 59,0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오늘은 좀 금투세 폐지로 빨간불 켜고 있지만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네, 그 걱정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금투세 부분으로 원체 우리나라 증시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제한적이라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출발이 늦는 것뿐이라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제가 조정치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중요한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좀 살펴보자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쪽 현대차하고 기아인데요. 특히나 이제 기아, 현대 같은 경우가 좀 눌려 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 깼었던 흐름이 기아에 나왔었는데 다시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을 다시 잡아보자면 여기 한번 있어요. 라인 자체가. 그 다음으로는 여기 구간대가 나오거든요. 기아가 현재 다시 이 하단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요. 올려놨고요. 다시 돌려 세우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10만 5천 원대까지 우선 회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자면은 네, 깬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돌렸거든요.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지켜내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완전 바닥 인식되면서 올라갈 채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긍정적이다. 수급적인 부분만 받쳐준다면은 빠르게 다시 한번 2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짚어드리자면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예요. 네이버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주봉으로 펼쳐봤을 때 22년 하단 자리까지 이 종목이 내려왔었죠. 근처까지. 약간 깼었죠.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바닥을 지지하고 돌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천천히 구조 자체가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일전 자리 바닥입니다.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 자체에 왔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상을 잠깐 열어보자면 여기 네이버 같은 수급상 최근에 보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기관과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조금은 일전이랑 최근 다르게 조금 매수세가 좀 잡혀요. 보이시죠? 잡혀요. 이 흐름이라면 특별하게 문제 없이 이 네이버는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 구조상, 차트 구조상 보면은 여기 자리가 1차 라인일 건데 18만 원대 안착 흐름이 우선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추이가 나올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 맞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죠. 정말 계속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도 조정 받고 나서 돌려세우고 다시 조정 나왔지만 이것도 흐름의 구조상, 차트 구조상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에 조금만 힘내주면서 여기 보이시면 121선입니다. 4만 원대까지의 안착만 나오고 버텨만 준다면 완전 차트 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네이버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도 이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네카오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하단 추이까지 내려온 다음에 돌리는 그림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나름의 매수하기에도 매력적인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종목들 다 살펴봐 드려야 되긴 하지만 중요하게 몇 개 봐드렸고요. 시장이 괜찮습니다. 중국발 긍정적 이슈 비롯해서 금투세 폐지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한동안 흐름은 괜찮겠다. 마지막으로 요 2차 전지주들.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 BM 등등에서 죄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서 우선은 갑자기 트럼프가 앞선다는 것 때문에 흘렀지만은 이미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향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나오더라도 약간 일시적이다. 그렇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또 금투세 이슈 같이 더해지고 있고 해리스 후보가 또 뭔가 좀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조정 나오더라도 큰 폭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쪽 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들이니까 꼭 관심 갖고 절대 팔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아마도 내년부터에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2차 전지주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기대만 안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그 적기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영풍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68만 2천 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 네, 영풍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영풍 1.3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0만 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소복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과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금요일 날 상담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요. 또 걱정이 좀 되셨나 봅니다. 똑같아요. 그 비중이 5%이시고 이 종목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하시면 되는데 자 혹시라도 제가 우선은 이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풍은 우선은 전량 없어진다라고 각오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상패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5%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응하셔야지 편합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이 자리가 무조건 걸려요. 여기. 이게 46만 원, 47만 원짜리예요. 한 47만 원짜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반등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여기 10%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리하시게 되면은 한 뭐 예를 들면 2%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 이제 투자 금액에서 3%가 되는 거니까 5%에서 여기 반등 나오면은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가서 46, 7 가더라도 50만 원대 갖고 또 꼬꾸라진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끙끙대고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다른 걸로 수익 보신 다음에 그 종목에서 만약에 다른 종목 10% 들어가셨는데 그 종목이 수익이 20% 났어요. 30% 났어요. 그러면 같이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이거 계속 가져가신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모든 지금 시선 자체를 다 뺏었다가 고려나 영풍 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때요? 네. 그렇게 막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망쳐놨잖아요. 조사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기다리셨다가 갑자기 큰 반등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다면 꼭 빠져나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뭐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좋긴 한데 우선은 그래도 버텨보세요. 네,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걸 하죠. 그래서 급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 홀딩하셨다가 급반등 나올 때 대응해보자. 나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서 나는 버텨볼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추천을 드리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 난 것만큼 아이고 영풍을 아파라 영풍을 계속 좀 덜어내세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녹십자 들어와 있는데요. 15만 9,1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녹십자의 주가 흐름 5%가량 크게 올라서면서 15만 9,900원 선, 어느덧 16만 원 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요. 오늘 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현재 시간으로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네. 오늘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BNK랑 SK증권 쪽에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컨센 대비해서 매출은 좀 하회, 영업이익 하회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다만 이제 4분기에 여러 이제 알리글로 이슈 자체가 좀 생길 거다라는 건데요. 우선 시장 영향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이 예상 컨센 대비해서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기도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단순 쓰리바닥으로의 급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추이라 그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끄집어 당기는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주식을 쉬고 계셨던 분들도 야 폐지야 그러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혜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중에 또 이제 한 종목으로서 잘 가는 거고요. 시장에 아마 돈이 이제 뭉텅이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국내 증시가.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순식간에.
11월 증시가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12월까지 쭉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반등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요 하단 자리 3개 라인 깨는 게 14만 5천 원짜리거든요. 거기만 깨지 않으면 충분하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15만 9,100원이세요. 그래서 간당간당 하시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시장 분위기는 괜찮을 거라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좀 가볍게만 가준다면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밀릴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 의견은 드리지만 이게 하단 자리 보이는 게요. 14만 5천 원 깨야지 파는 자리고요. 지금 자리는 딱 걸려있는 자리라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실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선은 상황이 이 자리 매수하셨으니까 홀딩하도록 하고 여차 빠진다 싶으시면 우선은 빠르게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젤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80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현재 2.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1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엔젤 로보틱스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27,000원 선까지 언제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한 번만 붙어주면 어려운 자리는 아닌데 이게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바닥 자리가 이렇게 지지가 된 상황에서 반등했던 적이 이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기대가 조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한 구간 자체 여기 자리신데 가려고 했어. 그러다 못 갔어요. 그럼 이번에 조금 탄력이 붙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로봇 이슈가 뭐가 있을까? 뭐 요즘에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왔던 로봇 공장에 투입됐는데 실패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죠. 근데 다들 호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보필 이슈 약간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은 그런 이슈도 있고요. 뭐 옵티머스 테슬라 이슈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이 이슈 자체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자주 나올 거긴 해요. 쉽게 뭐 사그라들 이슈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까지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3번째 자리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라고 이렇게 쓰리바닥을 긋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많이 내려가요. 진짜 많이 내려가요. 네, 보통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살려놓으면은 많이 가요.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는 거의 아주 그냥 어떻게 방향성을 크게 잡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자리가. 그래서 우선 이게 이번 주 안으로 돌리는 게 나와줘야 되고요. 최소한 이번 주 안으로 해서 2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이거는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일 다시 깨지고 모레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 가격 전략을 보니까 25,500원인데 2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많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짜리만.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알테오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37만 6천 원에 15% 비중 말씀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공개합니다. 현재 이 알테오젠 매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9% 이상의 상승 탄력, 38만 9,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금투세 폐지가 발표된 이후로 자금들이 코스닥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알테오젠 언제까지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조금 금투세 발표 이후에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쁘게 차트를 좀 그려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고요. 매수가는 37만 원 중반대 매수해 두고 계시고요.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될 뻔했지만 시장 영향으로 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바로 아래 37만 원짜리를 한 번 더 깨면 그 자리는 꼭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그런 자리예요. 가격 전략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가 36만 7천 원 정도 자리랄까? 그 근처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사실
지난 금요일에 깨면서 손절 라인으로 잡혔었지만 잡혔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갈 때 써야 될 그런 자리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죠. 여기 갔다가 내려오면서 꼬다리 자리, 여기 장대 아랍 양봉 이런 자리들이 있죠. 여기 종가 자리들이 굉장히 조금 저항 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자리를 깨면은 우선 뺐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면은 따라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더 가거나 아니면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이 상황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잘 살아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팔 분위기예요? 아니죠. 파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 금투세, 야 시장 더 가겠구나. 알테오전도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이 오랜만에 내 매수가 왔어 그리고 팔까요? 그런 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우선은 맞겠죠. 홀딩하셔야 돼요. 조금 시장이 잘 갈 수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40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급하게 파실 건 없고요. 최악인 경우 얼마? 여기 36만 5천 원짜리 조심하시고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40만 원 돌파한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홀딩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테스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00원 또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두산테스나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상승하는 시장 속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3.58%가량 올라서고 있는 두산 테스나 3만 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4만 원 선이 넘어가는 매수 단가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좀 기간을 매수가 수복을 봐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걸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래되셨고 오래신지 이전인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매수하셨던 자리 라인을 제가 그어놨고요. 추세 자리를 한번 제가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라인을 한번 이렇게 얼추 맞춰볼게요. 종목은 큰 틀에서 이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 가면서 올라갔었던 이 자리고요. 이탈 자리 여기가 이제 손절 자리가 되겠죠. 보통 1차적인 손절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 다시 상단 라인으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파 자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자리가. 이 자리 돌파가 나와야지만 크게 갈 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차트의 움직임들.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 가격대냐? 한 3만 4천 원, 3만 4천 원 이상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크게 가면서 어디? 매수가까지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 상황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3만 3천 원 돌파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 자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현 상황에서 그 비중이 낮으시니까 그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단가를 떨어뜨리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가 자리 여기시니까 비중 더 늘리시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한 3만 6천 원까지 5%도 담으시면은 3만 6천 원대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일이 발생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깨지기 직전 자리에 저항 자리가 여기 자리거든요. 3만 6,500원쯤 돼요. 여기 근처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단가를 낮추시는 게 맞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중을 좀 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코미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에 또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미코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미코 0.5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8,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1일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시장 흐름에 맞춰서 약간의 반등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수 이후로 계속해서 차트가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코미코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코미코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5,000원이시고요. 세라믹 관련해서 보시죠.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 자리가 걸리는 자리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좀 깨져버렸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없어요. 이 정도면은 매매 대응 잘 하신 게 맞아요. 잘 하셨던 거고 크게 바닥에서 돌리면서 가는 그림이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끝바닥으로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현 구간대부터는 돌리는 그림이 맞기는 맞아요. 만약에 1차로 간다면 55,000원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면 55,000원까지 별 문제 없이 그냥 올라갈 거고 6만 원 이상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5,000원까지도.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 6만 원대까지 보고 홀딩하시고 현 구간대에서도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초월차선,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항공주들을 좀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네요. 네,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항공이 오늘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좀 밀리더니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4,500원까지 오늘 그림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가 좀 커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판단은 좀 됩니다.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제가 올려놨었죠.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제주항공이 바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비자 이슈로 인해서 여행주들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던 가격까지 단숨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 달고 좀 꺼지는 모습이지만 갑작스러운 윗꼬리 자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올려 가셨던 분들 10,000원대 그리고 요 위에 근처 오셨던 분들이 뭐합니까? 좀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원체 다른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분산이 됐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만약에 금투스테 이슈가 없었다면은 여행 관련주들과 헬스 관련주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을 건데 오늘은 다 분산되면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점. 하지만 그래도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다른 항공주들 중에서도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차트 추이가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하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차트가 오늘 윗꼬리 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항공주들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모습들이 잘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앞으로 실적 성장 괜찮으니까 잘 보시고 내년도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종목은 시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요. 시장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 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레버리지 제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추이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주봉 차트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코스피 차트랑은 조금 그래도 코스피 차트 2배로 움직입니다. 코스피 지수 2배로 움직입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레버리지 ETF. 자,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라인을 그려내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딱 모습이 나왔어요. 레버리지에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코스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코스피 차트가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그릴 때 보시면 요거 일봉으로 볼게요. 꼭 보셔야 될 게
나름의 그 박스 자리지만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악재 거래 자체가 소멸되면서 큰 대형 호재로 시장이 한번 방향을 크게 틀 때는 전 고점 자리 근처 그 위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요 자리가 되는데 여기 자리 되잖아요. 약 2,700포인트 근처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120포인트 정도가 올라야 되거든요. 120포인트 정도. 네. 그러면은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 한 5%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2배 들어가서 8에서 10%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레버리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18,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자,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9,000원 자리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있죠. 여기. 약 요 정도 자리가 여기가 얼마? 2,700포인트 정도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한 15% 정도까지 보이네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2,000원 이상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여기 절반 정도로 보면 여기도 몇이냐? 가운데가 여기가 18,000 가격적으로 500원 자리예요. 지수로는 2,7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여기면은 충분하게 조금 노려볼만 하고 짧게 보더라도 바로 여기 자리도 매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현 구조상으로는 레버리지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장에 지금 악재거리 있나요? 뭐 미대선? 아니라니까요. 뭐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이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죠? 미대선 끝나면 또 뭐 악재 찾으실 거예요? 없다니까요. 시장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15,800원에서 16,250원 사이로 좀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좀 제가 이 종목을 드렸다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매수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6,250원 사이 매수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이긴 하지만 17,000원짜리는 뭐 그냥 여유 있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2차는 18,000원까지 잡긴 하는데 아마 18,000원 이상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얼마 안 가서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손절가는 15,000 제가 500원을 잡아드릴 건데요. 이 자리 게임은 사실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예 버려졌다 볼 수 있긴 한데 크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오히려 저는 레버리지는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는 조정 시 분할 매수는 확실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레버리지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텐베거 메이킹의 주인공 바로 이 코덱스 레버리지 만나봤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선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에 어떤 내용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장에서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에서의 관심 테마는 태양광, 해리스 그리고 여행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그러면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